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년여 전 실제 발생한 내용이며 서울의 한 뒷골목에서 발견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내복 차림으로 쓰러져 있던 그를 발견한 청년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인은 의식을 잃은 채였고 신분을 확인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분이 확인되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15년 전 지역 신문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대서특필되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거리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를 보살피지 않았을까? 이 모든 의문들의 답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충격적인 실화를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던 그 시절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민호, 바로 그가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35의 나이에 그는 이미 지역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부품 수입업으로 시작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연매출 수백억 원의 회사를 일궈낸 그였죠.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직원들을 혹독하게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명절 때마다 직원들에게 두둑한 상여금을 챙겨주는 것으로 유명했고 직원 자녀의 학비까지 지원해주곤 했습니다. 돈은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게 아니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나눠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어김없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고 일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을 다니곤 했습니다. 아내 영희 씨는 늘 남편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가족을 사랑해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거든요라고 말이죠. 그의 두 아들, 첫째 준호와 둘째 민수는 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2005년 박민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바로 가장 신뢰했던 동업자 김모 씨의 배신이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김 씨는 박민호에게는 형이자 동시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사업 계획을 세웠고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 씨가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나 개인적인 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20억 원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회사의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자금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죠. 그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박민호는 며칠 동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형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김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김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회사 공금을 가지고 떠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민호 모르게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회사 자금의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박민호에게는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사라진 후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었고 거래처의 결제 대금도 줄 수 없게 되자 거래처들은 조금씩 계약을 취소하고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김 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추가 대출까지 받아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30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박민호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직원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직원들이 월급이 밀리자 사장님, 우리 월급은 언제 주실 건가요? 사장님, 이번 달 대출 이자 내야 하는데 월급은 줄 수 있죠? 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20여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술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 영희 씨와 아이들은 박민호의 변화를 걱정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남편이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며 한숨만 쉬고 있었으니까요. 영희 씨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박민호는 오히려 더 괴로워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있었지만 박민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존심이었죠. 내가 이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가족 앞에 설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민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현금만 챙겼죠.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놓았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나만 없으면 최소한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사랑해요. 아침에 일어난 영희 씨가 편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하고 외치며 집안을 뒤졌지만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깨어나 상황을 파악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영희 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거리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박민호는 처음에는 여관이나 찜질방을 전전했지만 가지고 나온 돈이 바닥나면서 정말로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겨울밤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고
여름의 폭염은 숨을 쉬기조차 어렵게 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기도 어려운 날들이 많았고 때로는 이틀씩 굶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래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가끔 가족 생각이 나면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외모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깔끔했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옷은 더러워졌고 몸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이 그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어디서 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왜 거리에서 살고 있는지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5년이 지났을 무렵 박민호는 자신의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도 흐릿해졌고 과거에 성공했던 시절은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거리의 노인 중 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뿐이었고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이 그가 스스로 만든 선택의 가장 잔혹한 대가처럼 다가왔습니다. 2025년 1월에 어느 새벽 서울 한복판의 작은 골목길에서 한 청년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28살의 회사원이었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그였는데 골목 모퉁이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인이 내복 차림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현 씨는 처음에 술에 취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체온도 비정상적으로 낮았죠.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골목에 노인분이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얼음처럼 차가워요.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노인에게 덮어주었고 계속해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곧 병원 갈 거예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한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 그리고 체온 저하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신분증이나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본 경찰관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된 이름은 박민호, 나이는 72세, 그리고 그의 과거 기록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경찰이 박민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주소와 연락처도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그의 아내 영희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희 씨의 첫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인가요?
살아있다고요? 병원으로 달려온 영희 씨의 모습은 15년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때는 단정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이 패인 주름과 새하얀 머리카락이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본 순간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까지? 그날부터 영희 씨는 병원을 지키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지난 15년간 가족이 겪었던 참혹한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후 영희 씨는 미친 사람처럼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 병원, 노숙자 보호소, 심지어 영안실까지 가리지 않고 다녔죠. 혹시 박민호라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찾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망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집까지 잃게 되었죠. 영희 씨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세 식구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큰아들 준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민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야 했죠. 아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찾으려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아빠를 꼭 찾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민호가 의식을 되찾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상태에서 그의 기억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남편을 보며 영희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전 기억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가족의 사랑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퇴원 후 가족들은 작은 지하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살던 넓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습한 곳이었지만 가족 모두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박민호는 비록 가족들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희 씨는 남편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저예요. 당신의 아내 영희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 준호와 민수예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다음 날이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때로는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박민호가 처음으로 영희야라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더라도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상에 간단한 반찬 몇 개가 전부였지만
네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영업 성과가 좋다고 성과급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민호는 비록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뿌듯해했습니다. 민수가 아빠, 내일 같이 산책할까요? 라고 제안하면 그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지하방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다시 만난 가족. 우리는 이번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실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